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양자 컴퓨터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우디 4,700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가 기대되는 이유가 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모멘텀 이런 것 또 오늘도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다시피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아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BTQ 같은 경우도 13%, 아키 퀀텀 7%,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거의 10%는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전체 10%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슈만 봤을 때는 당장의 양자 컴퓨터만 올라야 된다는 이슈, 직접적인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왜 오늘장의 뉴욕 증시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다? 이 증시의 상승의 이유가 이 AI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봐도 4%가 올랐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거의 5%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이 왜 나왔느냐. 지금 이제 방금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AI 혁신에 대한 촉진 위한 이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이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기관에 지금 또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또 AI 섹터들의 기대감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상 이 제네시스 미션 명령에 대한 서명과 함께 AI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양자에 대한 기대감을 여기서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현재 시장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AI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이 반사익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도 사실상 양자 섹터보다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양자 섹터나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시가총액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를 한 5%, 3% 오르면은 다른 기업이 한 20-30% 오르는 그런 효과 같은 느낌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 AI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양자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의 하락은 AI 버블로 인해서 얘네들이 만들었을 때 양자가 같이 빠졌던 거지 양자 자체적인 하락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결국에는 이런 AI에 대한 부분이 아마존에 대한 투자도 있고 구글에 대한 이런 제미나에 대한 호평도 있고 또 있지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AI에 대한 이 제네시스 여기에 대한 이 미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명령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걸 AI에만 가둬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다? 자, 팩트시트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AI 가속화를 위한 제네시스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학 연구 방식 혁신하고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국가적 노력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에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AI를 위한 법안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법안이란 게 뭐냐? AI에 대해서 또 따로 AI에다 붓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뭘 하겠다? AI를 활용해서 미국의 핵심 산업을 대해서 이제 혁신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학 연구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가속화하려는 새로운 국가적인 노력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다시피 어떤 분야가 포함되느냐? 생명공학, 핵심 재료, 핵분열 및 핵융합 에너지, 우주 탐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미국의 핵심 산업을 혁신하는 국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주 탐사,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기대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발표를 뭐라고 했느냐. 이번 제네시스 미션이 출범하고 나서 오히려 이 플랫폼을 통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AI 시스템, 차세대 양자 시스템을 국내 가장 진보된 과학 장비와 연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시스템에 대한 오히려 구축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 행정명령을 통한 양자 관련 서비스, 양자 시스템에 대한 오히려 반사의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 AI를 이제 이렇게 그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제네시스 미션뿐만 아니라 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갔던 아까 그 기업들, 구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구글의 AI는 양자 컴퓨팅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하겠다? 양자 컴퓨터를 더 상용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할 만큼 구글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투자하는 모멘텀, AI를 활용한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특히나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면 뭐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양자 컴퓨팅 경쟁에 뛰어들면서 최근에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모멘텀이 이 오셀로 칩을 통해서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AI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시장에 부각이 됐던 건 맞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이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AI에 투자하는 이유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자 컴퓨터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에 뛰어든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AI 이후에 양자라는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 사실상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 관련 섹터들이 더 크게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이제 이 사우디의 4,700조에 달하는 이런 투자 모멘텀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어요. 보다시피 아람코와 파스칼은 뭐 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역사했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산업 분야의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서 가져다가 이제 설치하겠다, 진행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이 산업용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이미 곳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최초라는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초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양자 컴퓨터 모멘텀에 봤을 때 사실 이거 자체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뭐가 된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최고 현금 보유국입니다. 세계 최고 현금 보유국에 이제 본격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우디에서도 뭐 하겠다. 양자라는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부터 얘네가 하는 정책이 뭡니까? 얘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계속해서 이 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게 뭐 때문이다? 얘네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 하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일 거고 이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분야의 국가 역량 개발을 포함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사우디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기술이 진출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네옴시티라고 하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급등했던 분도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동붐이라고 하면서 이 건설업계,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도 중동이다 봐야겠죠. 건설업에 엄청난 호황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우디 쪽으로서 처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2030 비전 프로젝트 하에 진행을 하겠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제 이거예요. 2030년까지 다각화에 13조 달러 투자할 예정. 지금 현재 뭐 2030년까지 계획된 12조 리알 상당의 투자 중 일부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12조 리알이라고 하면요. 그 약간 원화로 한 4,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그러니까 이게 11월 25일 최근에 나온 뉴스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그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향후 뭐 다이렉트 양자에 대해서 4,700조가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 일부가 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업 최초로 사우디에 이제 사우디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 27조 리알까지 그럼 거의 지금 12조 리알이 4,700조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2배 이상은 거의 9,000조 이상의 자금도 정말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자금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투자 모멘텀은 시장에서 뭐한다?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기술적으로 엄청난 이슈다라는 게 아니라 사우디 중동이라는 곳에서의 엄청난 큰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다. 이게 엄청난 이슈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